빚 안 지고 산 사람만 바보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은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야. 은행빚 탕감법. 정상인이라면 이 제목만 들어도 뭔 헛소리야? 라고 할 만한 그런 황당한 법이 곧 이제 통과될 예정이야.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이 두 가지인데 내용은 똑같아. 본질적으로 같아. 제목 그대로야. 빚을 탕감해주는 법이야. 먼저 은행법 개정안은 당초 수준대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것이다.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이자의 상환 유예, 대출 원금의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은행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원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 웃긴 것은 말은 코로나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코로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에 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상환 유예, 상환 기간의 연장, 그리고 원금의 감면, 이자의 감면도 아니야. 원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에는 선택지가 없어. 하여야 해. 이 조치를 하여야만 해.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맞아. 그 다음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더 가관이야. 금융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유예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는 있지만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법으로 조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아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금융권을 조지겠다.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야. 왜? 180석을 먹었으니까. 지들이 원하는 법은 뭐든지 그냥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해. 이 금소법의 내용은 이런 거야. 아까 은행법에서 개인이, 돈을 빌린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었잖아. 은행에다가 감면해달라. 근데 이걸로는 모자라다는 거야. 국가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 이 법은, 이 금소법이라는 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상환 유예, 기간 연장, 원금 감면, 보험료 납입 유예를 그냥 명령할 수 있게 해놨어. 코로나만 대상이 아니야. 아까 은행법이랑 똑같아.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경보 시에 그냥 명령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라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기타 여신을 하는 기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금융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금융사에게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까지 깎아주라고 그냥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정하느냐? 대통령이 정해.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문재인이 임명했어. 은성수라고 검색해보면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야. 달리 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떤 사람이 모든 금융기관에 돈을 받지 마라, 돈을 깎아받아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야. 명령이야. 법에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라는데 보험료 납입을 유예했어.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걸 보상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 얼마를 깎아줘야 돼? 원금을 대체 얼마를 깎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 없어. 법을 그냥 대충 만들었어. 그냥 내가 이렇게 착하다. 내가 이렇게 서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냥 장난 같은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이 덜 떨어진 법은 누가 발의했느냐? 민주당의 민형배라는 인간이 발의했는데 공동 발의자를 보면 종합 선물 세트야. 양정숙, 송재호, 최강욱, 황운하 그리고 김남국. 얘네들이 이 두 법 모두에 이름을 걸쳤어. 이런 법에 우리 남국이가 빠질 리가 있나? 그럼 이 은행빚 탕감법이 실제로 발효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은행빚 탕감법이 발효가 되면 일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빚 안 지고 산 사람만 바보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은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야. 진짜 문제는 이거야.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를 돕겠다고 최저임금을 도입해. 최저임금을 올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져. 서민을 보호하겠답시고 정부가 법으로 강제로 빚을 탕감하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서민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대출을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은행이든 어디든 없는 돈을 찍어내서 무한히 찍어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야. 특정 계층에게 빌려준 돈은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날아간다. 국가가 나서서 그걸 법으로 강제한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잖아. 리스크가 증가한 거지. 리스크가 증가했어. 미상환 위험이 증가했어. 그것도 제도적으로,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증가했어. 그러면 여신을 하는 기관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 리스크에 맞게 이자를 올리거나 둘, 대출을 하지 않거나. 보험사도 마찬가지야. 자동차 사고가 나면 등급이 떨어지잖아? 등급이 떨어지면 요율이 올라가.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왜 증가하느냐?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이야. 이 사람은 사고를 내는 사람, 리스크가 커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그런데 국가에서 보험료를 못 올리게 하면 어떨까? 못 올리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보험사는 이 리스크가 증가한 사람의 계약은 인수를 거절할 거야. 보험을 못 들게 된다고. 너무나 당연한 논리, 너무나 당연한 결과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시장은 길을 찾는다. 시장은 손해가 명백한 선택은 피해가, 냉정하고 야속해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야.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거든. 건전성 규제라는 건 결국 뭐야? 위험한 물건 받지 마라. 안전한 물건만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일이 터지면 정부가 마음대로 이자나 원금을 탕감하라고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금융사에 과태료를 먹이는 법을 만들면 금융사는 가장 먼저 그 법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대출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시작해. 누굴까? 저신용자 대출, 소액신용 대출, 저 법이 보호하겠다는 서민, 소규모 사업자가 이용하는 대출이 모조리 끊기거나 기준이 강화되는 거야. 이미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연장이 거부되는 거야. 금융사가 못된 놈들이라서 그럴까? 아니야.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야. 애초에 저런 식으로는 은행, 금융사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운영이 불가능한 거야. 그런 식으로는. 문제만 생기면 원금이 날아가는 대출을 마구 남발하는 은행이 있다. 그런 은행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 어떻게 생존을 하겠니? 쟤네들이 이 시장 경제라는 것, 시장 경제라는 개념에 얼마나 무지한지가 쟤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재명 이자 제한법 때도 똑같은 이슈였어. 이자를 법으로 제한하면 다 같이 싼 이자를 내고 모두가 행복해진다. 싼 이자를 내는 우량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건전성도 강화된다. 이런 괴상한 주장이었거든. 이번 이자 탕감법도 마찬가지야. 원금을 강제로 탕감해주면 빚진 서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거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 이제 그 서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서민 이자를 깎아주자는 법이 서민 대상 대출을 없애버리듯이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깎아주자는 법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게 시장이야. 따스하냐 냉정하냐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돌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지금은 돌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떨어지는 돌을 피하지 말라고 법으로 강제하면 사람들이 그냥 서서 돌을 맞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돌이 떨어질 수 있는 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게 되는 거야. 그게 시장의 원리라고. 이 단순한 진리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구조를
쟤네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하니까 이런 머저리 같은 법을 만들고 앉은 거야. 그러면서 자 봐라. 내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서민을 위하는 사람이다. 해시태그 서민정치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정치를 인스타그램처럼 하고 있는 거라고.